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 함께 볼 책은 돈의 규칙을 꿰뚫어 찾아내는 5단계 부의 열쇠, 부하씨 김이 지은 부의 통찰이라는 책입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이분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의 5단계 부의 열쇠, 대부분 우리 자기계발 도서에서 언급하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데, 이분도 역시나 자본주의에 관해서 앞부분은 되게 많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일단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자본주의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투자 습관이라든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개인의 그런 습관들, 생활 습관들에 관해서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본주의의 필수 습관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루틴이라는 거, 우리가 매일 하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하는 것들이 거의 정해져 있을 겁니다. 화장실 간다든지, 그죠? 책을 읽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새벽에 기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자기계발 도서에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 정리를 해라,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아침에 이렇게 뭔가를 하게 되면, 작은 일이지만 계속 경험적으로 하게 되면 성취감을 일단은 갖고 경험하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라는 작은 그 성취감을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루의 시작에. 이런 경험들이 결국은 다음에 내가 좋은 습관으로 만드는 그 루틴을 만들어가는 트리거가 된다라는 거고, 결국은 작은 일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매일매일 좋은 거를 2시간, 3시간 하기는 너무 힘들지만, 그걸 매일 실천한다는 건 힘들지만, 10분, 5분 동안 작은 습관을 매일 한다, 2년, 3년 한다라는 건 어찌 보면은 여기 지속성이 힘들 수는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투자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쉬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은 일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부의 통찰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런 습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 몰아서 5시간, 6시간 좋은 습관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분이든 10분이든 꾸준하게 자기 습관으로 가져가는 게, 루틴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나올 이제 책이죠, 그죠? 독서 습관, 이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우리 투자에서 많이 하지만 내 삶에서도 이렇게 레버리지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회사를 다닌다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생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회사를 다녀야 되잖아요. 자기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 돈벌이가 사실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자기 삶의 일부로 인식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을 대충대충 하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 이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지만 자기 발전도 도모하는,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필수 습관에서 저자분은 극단의 경험도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원으로 한 주 살기. 여기 책에서는 본인이 중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에 자기를 몰아넣는 거죠. 극한의 환경에. 그래서 6개월 동안 아예 중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려면 당연히 그런 환경에 가는 게 제일 빠르겠죠. 습득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런 중국에 가서 그런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극단의 경험을 하게 되면 또 아무래도 습득이 빠르고, 또 본인이 그런 성취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지부조화라고 했는데, 우리 뇌는 이렇게 인지부조화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이 그 책에서 나는 부자다라고 이런 외침을 하라라고 100번 그죠? 쓰기, 말하기, 이런 경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실제는 지금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인 척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뇌가 거부 반응을 일으켜줘. 당연히 내가 지금 현재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인간의 뇌는 이렇게 뇌는 인지 부조화를 거부한다는 거죠. 부자가 아닌데 부자라 하니까, 그죠? 근데 우리 두 가지의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우리의 뇌는 이렇게 나는 부자다라고 외치면 한쪽 면에서는 자꾸 부자라고 외치지 마라. 너는 가난하잖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가난하잖아. 이렇게 인식을 하겠죠. 두 번째로는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외치게 되니까 나는 부자다 하루에 100번씩 외치고 계속 이거를 되풀이하다 보니까 이 뇌도 이제 인지 부조화를 못 견디는 거죠. 그냥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러면 1번을 이제 거부를 하고 2번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면 2번 부자로 가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 내 상황에서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실제 지금 아니지만 이제 내는 이렇게 이 상황을 못 견디니까 그냥 부자로 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시작하게 되면 그 생각에서 이제 실천하는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아니지만 우리 뇌를 거부하고 이렇게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실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룰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움직이는 거, 행동하는 건 결국은 내가 그 절실함이 있어야지 결국은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되려고 별로 노력하지 않듯이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극한의 그런 밥을 굶는 상황까지 가는 만약에 그런 절박함이라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절박함에 관해서 본인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물론 책은 상황에 따라서 저도 이 책을 읽어보고 이 책을 읽어봤고 이 책은 안 읽어봤는데 자, 어떤 책을 읽었을 때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각기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분은 이 책을 읽고 너무 동기부여가 됐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은 또 100%다 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단지 저도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런 자극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책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내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라면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이런 책들을 한번 접해보시면 이 사람만큼 나의 상황이 그렇게 나쁜가 라고 또 위안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용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흡수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라도 배운다면 책 속에서 여러분의 또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책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하나의 책을 읽으면 그 속에서 이렇게 그 저자가 읽었던 것 책들에 대한 소개라든지 추천 책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다시 재해석하시거나 아니면 상황에 맞게 또 선택해서 구매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직장은 대부분 다닌다라고 보면 근로소득,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하는 거, 주식 투자하는 거. 주식 투자에 열풍이 많이 불었다가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현재로는 또 주식이 많이 내리막을 긋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마찬가지 서서히 그러니까 모든 자산은 계속 우상향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별로 투자하는 것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돈을 번다라는 것은 결국은 물론 행동하는 거지만 이렇게 공부도 필요하고 어떤 그 투자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이유도 그게 아닌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콘텐츠 소득이라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되게 많죠. 이제 점점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세상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돈을 어찌 보면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반대로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극과 극인 그 사업 소득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능력이 있다라면 돈을 버는 방법. 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5가지의 방법을 본인에 맞는 방법들을 선택해서 그 돈 버는 파이프라인을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투자 관련해서 이런 책들을 추천합니다. 영상하고 이거는 주식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밑으로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도 추천 영상도 한번 들어보시면 유튜브에서 검색 가능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저자가 추천하는 거는 저자의 경험이니까 또 나쁠 건 없죠. 우리가 실천한다고 해서.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책은 아마 주식 투자 책을 읽어보셨으면 대부분 다 비슷한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자기 개발 책들이 마찬가지로 경험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런 기본적인 그런 룰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업하듯이 투자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주식을 산다라면 그 회사와 같이 나는 동업자라고 생각하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최고의 회사에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 결국은 주식이 내리막길이 있다라면 최고의 회사라면 다시 또 올라가는 것도 빠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족하니까 최고의 재산을 모아라. 내 재산으로는 내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죠. 단 여기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라. 주식 투자는 단기간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최소 3년, 뭐 5년, 10년, 뭐 많이 가져갈수록 좋은 주식이라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리스크 감수를 위해서 당연히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성장수에 내지는 또 우리가 이렇게 배당을 주는 그런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ETF 투자도 괜찮을 거고죠. 이렇게 주식 공부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자본주의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하는 우리가 성공하는 자기만의 루틴, 성공 습관 그게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빠지지 않는 독서, 글쓰기, 운동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로는 부동산 투자도 물론 본인이 살아가야 되는 집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투자 개념으로 이렇게 부동산 투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주식 투자 그리고 온라인 세상에서 콘텐츠로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우고 실천해야지 우리가 소득이 언제 끊어질지 솔직히 모르는 거잖아요. 내 몸이 아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를 위한 이런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의 통찰이라는 이런 책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역시나 결국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결국 우리가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도 없고 부자라기보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삶을 계속 살기도 어찌 보면 힘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와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인식하시고 자기만의 그런 투자 공부를 꼭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